네. 자, 항상 여러분께 좋은 정보 재미있게 전달해드려 노력하는 3프로TV 퇴근길 라이브. 오늘 모실 분이 누구죠? 오늘 모실 분은요, 루닛, 그러니까 의료용 AI 분야에서 지금 점유율 1위 네. 달리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고요. 제가 보니까 7월에 신규 상장을 했더라고요. 이 네네네. 기업이. 근데 이제 이 기업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저희가 의료 제가 어떻게 AI 얘기해야 시장이 돼요? 과연 다 안 쓸 그거 것 조용히 좀 계세요. 그거 왜 이렇게 시작도 안 했는데. 존재감 너무 드러내시네요. 예. 뭐가 그렇게 궁금하신 거예요? 얘기하세요, 그냥 편하게. 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닛의 서범석 대표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뭐 옆에서 하세요. 네, 괜찮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니 뭐 반갑습니다. 일단 그 PD분도 뭐 계속 하셔도 네. 괜찮고. 멘트 말씀하시면 바로 자료 띄워드리려고 할게요. 예, 멘트 말씀하시면 제가- 자료 아. 띄워주신다고 합니다. 네. 예. 직접 조정하시면 되고요. 그런 거 들어오기 전에 얘기를 하면 되잖아. 네. 저희가 예. 자, 하여튼 뭐 팀원으로 필요하신 자료 진행하고 있으면 있고요. 그 컴퓨터에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자료 넘기시면 저희가 이제 화면으로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아까 네. 뭐 의자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의자 괜찮습니까? 의자 좀 괜찮습니다, 올리실래요? 괜찮습니다. 네, 네. 옆에 네, 여기. 괜찮습니다. 의자 이거 비싼 겁니다. 비싼 겁니다. 네. 500원짜리. 의자 꽤 비싼 겁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서 대표님과 함께 의료용 AI, 이게 AI라고 하면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건 뭐 누구나 다 아실 거고, 그쵸. 의료용 AI는 뭘까 이렇게 약간 좀 감이 좀 안 오실 수도 있어서 네. 일단 개념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죠. 의료용 AI는 뭐 어떤 걸 의료용 AI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의료 자체가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행위의 종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많이 가보셨잖아요. 네. 그리고 가보시면, 병원은 주로 이쪽이 많이 갑니다. 왜요? 네, 저는 잘 안 갑니다. 그러면 이제 뭐 선생님이 이제 어디가 아파서 왔냐 네. 라고 물어보게 되고, 뭐 필요하면 뭐 이렇게 진찰 같은 것도 하고, 그쵸. 네. 그다음에 뭐 어떤 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뭐 검사 같은 걸 하게 되죠. 네. 그 영상 검사가 됐든 음. 뭐 피 검사가 됐든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네. 이제 진단 같은 걸 하게 되고 음. 그럼 그거에 맞게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모든 결정에서 이런 검사들과 이런 데이터에 의해서 이런 진단과 치료가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겉에 보면 그냥 기본적으로 매우 빅데이터 영역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이제 그냥 그 빅데이터를 잘 분석하는 하나의 이제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제가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의료용 AI는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뭐 사진 하나 찍어갖고 얘가 이거 암 같은데라고 이제 알려줘서 그 확률이 뭐 암 확률 몇 퍼센트 아니면 뭐 그냥 양성종양 뭐 몇 퍼센트 이렇게 이제 알려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사가 처방을 혹은 뭐 수술을 결정 뭐 이런 것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현재 우리 의료계가 할 수 있는 의료용 AI는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회사들이 있고 정말 네.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서 네. 사실 거의 모든 영역에서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이제 그 영상 쪽 판독. 쪽에 좀 포커스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흉부 엑스레이나 이제 주로 유방암 검사를 하는 뭐 유방 촬영술이라든가 해서 영상에 나와 있는 이제 영상을 이제 분석을 해서 어디가 암이다고 이제 표시를 해주고 네. 그걸 참고를 해서 어. 이제 선생님들이 그걸 보고 판독을 하실 때 도움을 주는 그런 거고, 그런 거 이외에도 사실 뭐 굉장히 이게 뭐 다양하다고요. 뭐, 의료용 AI 시장이 지금 이제 막 개화기인 건가요? 네, 해서 다 추정을 한 거를 보면 한 40조 원 정도의 시장 규모가 형성이 되어 현재? 있다고는 글로벌하게 봤을 때, 네. 그러니까 모든 영역을 다 통틀어서 보면 네. 그만큼 좀 빠르게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모든 그러니까 뭐 이런 사진, 뭐 엑스레이뿐만 아니라 네. 이 환자의 다양한 케이스들을 AI를 통해서 그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네. 그런 케이스가 뭐 이런 경우에는 이 환자는 이런 증상은 이런 병일 수도 있다. 뭐 이런 결과를 도출해 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영상뿐만 아니라 뭐 사실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뭐 그쵸. 피 검사가 됐든 뭐 유전자 검사가 됐든 뭐 생체 신호 검사가 됐든 워낙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렇게 규모가 커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하면 문진도 얼마든지 뭐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네네 그렇습니다. 예, 뭐 네. 청진이든 뭐 네. 영상을 통해서 뭐 네. 진단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이제 우리가 영화 같은 데를 보면 일단 진단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수술도 하잖아요. 네. AI가. 근데 이제 AI가 거기까지 수술하나요? 로봇이 수술? 뭐 AI와 이제 같이. 연결된 이제 로봇이 이제 수술하는 거겠죠. 영화에서는? 영화에서는 그렇죠. 네. 이제 그건 네. 당연히 이제 안 될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판단도 어쨌든 아직은 AI가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법적으로 안 되죠? 그렇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의사에게 뭔가 보조 자료 정도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법
계정이나 이런 게 같이 이어지지 않고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볼 수는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계속해서 개정이 좀 필요한 겁니까? 영역의 확대. 그렇죠. 그게 이제 아직은 이제 그런 이제 증거가 필요한 거죠. 이게 어디까지 인공지능이 이제 개입을 해도 안전한지 뭐 효과적인지 이런 거가 아직 증거가 쌓이지는 않아서 네. 아직 초기 단계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보조 역할이 주가 되고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이게 뭐 영역이 계속 확대가 되면 뭐 좀 더 확대가 될 수는 있겠죠. 네. 그럼 지금- 네. 그 지금 이제 현재는 뭐 영상을 통해서 그 분석한 것에 대해서 의사에게 뭐 몇 퍼센트 정도 이런 보조 자료 제공해주는 수준. 요걸로도 충분히 근데 의료 업계에 매출을 일으키는데 충분히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의료용 AI. 우리나라 전 세계로 봤을 때 뭐 한 5% 정도 될까요? 얼마 안 네. 돼. 아까 전에 40조라고 말씀하셨죠. 뭐 그러면 전 이제 5%도 그냥 제가 추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굉장히 네. 미미하다. 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크지는 않죠. 네.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5%요. 그 정도 작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 작은 건 아니에요. 너무 작지는 않습니다. 그 네. 정도면. 뭐 인구 비례나 뭐 GDP 따져봐도 네. 뭐 결코 적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이런 의료용 AI 하는 회사들이 많습니까? 매우 많습니다. 네, 다양하게 있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렸듯이 뭐 영상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그런 영역에서 다양하게 있고 뭐 상장된 회사들도 되게 많이 있고 상장되지 않은 회사들도 많이 있고 제 추측했을 때 한 50개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네, 현재? 다 통틀어서 말씀드리면 그럼 의료 AI는 전 세계적으로 어디가 지금 제일 규모가 큽니까? 아무래도 미국 쪽이 제일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뭐, 어떻습니까? 우리 중국도 정프로님 중국도 매우 많습니다. 중국도 피망굿닷컴을 투자하셔가지고 굿닥터. 그게 닷컴 아니고 그 닥터. 중국은 아세요? 워낙 네네 잘 알고 아세요? 있고요. 네. 네. 어떤 회사입니까?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고 투자하셨어요. 내가 알고 있는 회사랑 맞는 회사인지 좀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핑안굿닥터라는 네. 회사가 혹시 네. 알고 계신가 어떤 네, 회사인지? 뭐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의료용 플랫폼 네. 같은 거를 만들어서 네. 그냥 다양한 이제 그런 검사들과 그런 네. 것들을 종합해서 소비자들한테 보여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뭐 그런 알고 제품이고요. 계신 거랑 어떻습니까? 아니 다 나온 거예요 네, 지금. 네. 그 회사 뭔가 큰 게 더 있을 것 근데 이제 같은데. 그러니까 그 피행한 자체는 이제 더 큰 회사고요. 네. 이제 그 굿닥터 자체만 말씀드리면 굿닥터 네. 서비스는 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저 지금 마이너스 80이에요. 기분 안 좋습니다. 아무튼 중국도 역시 네. 정말 많은 회사들이 있고요. 워낙 내수 시장이 커서 정말 많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관심이 있고 네. 정말 많은 회사들이 다양한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갈 거냐 말 거냐 이 단계는 넘어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언제 어떻게 누가 얼마큼의 큰 가치를 창출해낼 것이냐라는 이제 단계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한 5년 전만 해도 그냥 이제 연구나 이런 초기 단계에 있는 그런 제품들이 쥐었다면 네. 이제는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의료 수가를 받고 있는 그런 제품들도 네. 하나둘씩 생성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그게 계속해서 이제 많은 증거들로 쌓이고 있고 많은 분들이 또 사용을 해보고 이게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는 것들이 인정을 좀 많이 받고 있어서 네. 점점 커지고 있고 네. 계속 커질 거다라고 좀 커지겠죠. 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의료용 AI의 역할이 그러니까 의사의 그런 뭔가 진단이나 이런 걸 서포팅해서 편리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좀 정확도가 확실히 이제 인간이 발견할 수 없었던 미처 알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을 찝어내는 그런 쪽이 많이 좀 개발이 더 돼야지만 관련 시장이 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그래서 충분히 그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네. 저희가 하고 있는 제품들도 보면 이제 암을 진단하는 그런 검사에서 이제 AI를 분석을 하는데 사람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런 희미한, 네. 그러니까 너무 작아서 사람 눈에 보이지 아주 않는, 초기암. 네, 그리고 어디에 가려져 있거나 이런 암도 음. 워낙 잘 잡아내서 좀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행한 이제 그런 임상 시험들을 보면, 그러니까 3년 전에 이제 정상으로 판독됐던 그런 영상들이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실제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의사는 못 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의사의 오진이라기보다는 그냥 사람이
눈. 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봤을 수도 있는 거지만 어떤 사람은 못 볼 수도 있는. 정말 크기가 작고 네. 희미하기 때문에 정말 사람이 봐도 그러니까 뒤로 봐도 안 보이는데 이만큼 이렇게 뭐가 보이는데 이제 AI가 그걸 잘 찾아내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폐암으로 생각을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하면 그 3년 전이면 이제 이게 3기가 이제 1기로 진단이 되는 초기 거고,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완치가 이제 가능한 상태에서 진단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3기랑 1기와 차이가 네. 3기는 이제 항암제도 받아야 되고 이제 오래 못 사는 그런 단계에서 진단이 되면 이제 치료가 한계가 있는 거죠. 아무리 치료를 받고 반응이 좋아도 네네네. 이제 그냥 몇 년 살다 뭐 어쩔 수 없게 돌아가시는 거고, 1기로 이제 진단이 되게 되면 완치율도 이제 높아지고. 이제 수술적으로 제거가 되고 아예 완치까지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제 그런 게 의미가 있고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진단을 이제 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건강검진 같은 거 받으시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그런 다양한 검사를 받으시는데,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나 그런 검사들에서 이제 암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암이 있는데 검사를 받게 됐을 때 한 20-30%의 경우가 암을 놓치게 돼요. 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는 그런 검사들이 이제 100% 완벽한 게 아닌 거죠. 충분히 조금 더 미세하게, 조금 더 잘 정확하게 데이터가 분석이 됐을 때 보다 조기에 암이 발견이 되고 이제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고자 하는 게, 저희 루닛의 미션은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암을 정복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네네네. 궁극적으로 이제 암의 생존율을 높여서 이제 암이 암 환자의 생존율을 높인다는 높여-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암을 아예 없앨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암이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질병인데, 암이 생겨도 그게 이제 결국 생사와 전혀 관계 없는, 그냥 빠르게 이제 잘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질병으로 만드는 게 저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제 엑스레이 아니고 엑스레이나 뭐 CT, 뭐 MRI 이런 걸 찍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걸 여기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의사분들이 인간이 초기 너무 초기라서 발견할 수 없는 거를 어떻게 AI가 그거를 발견하냐? 그 표면적인 뭐 엑스레이에 네. 뭐 투과하나요? 뭐 그래서 어떻게 이제 뭐 발견? 아예 알고리즘? 그러니까 뭐죠? 사진이 다른 게 아니고 같은 사진임에도 발견할 수 의사 있는 같은 경우 거잖아요. 발견 못하기도 하고, 근데 AI는 그걸 발견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미세한,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의료 소프트웨어가 하는 거니까,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가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픽셀 레벨로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되게 미세한 것까지 다 잡아내기 때문에 정밀하게. 더 정밀하게. 그러니까 아예 없는 건 사실 AI도 못 봅니다. 그러니까 그쵸. AI가 사실 모든 거를 다 본다고 할 수는 없고, 네. 그러니까 놓치지만 않아도 뭐 그렇죠. 괜찮죠. 그러니까 예. 미세한 것까지도 잘 잡아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간은 이제 어쨌든 어떤 사진을 보면 이제 그걸 패턴으로 인식을 하니까 내가 늘 보던 거에서 이제 별다른 이상을 좀 못 보고 이제 간과할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근데 아마 AI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정확히 모든 사진에,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다 기초부터 이렇게 보니까 아마 그런 거에서 작은 이상이나 이런 것들도 아마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고. 네. 근데 이제 뭐 진단 쪽도 당연히 AI가 있지만, 예를 들면 제가 볼 때 제일 큰 비중 혹은 뭐 제일 돈 많이 들 것 같은 거는 이 신약 시뮬레이션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 하면 진짜 돈 잘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쪽도 네. 큰 영역입니다. 왜냐면 네. 이게 보통 임상, 1상, 2상, 3상에 돈 엄청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 돈만 좀 줄여주는 뭔가 이 AI를 뭐 가상으로 한번 돌린다든지 뭐 이런 걸 네. 해보면 빅데이터로. 예, 훨씬 더 아마 네. 부가치가 많이 창출될 것 같은 느낌. 네. 그쪽도 사실 큰 분야이고요. 네. 많은 회사들이 그쪽에 이제 진출을 해서 예. 그러니까 이제 신약 개발 과정에 결국 이제 신약 개발 후보 물질들이 막 몇백만 개가 있으면 그 중에 이제 그걸 추려서 실제로 그게 효과가 좋은 약으로 추려서 그걸 이제 신약으로 만들어서 이제 네. 임상 시험도 해서 출시를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를 얼마나 빨리 효율적으로 잘 선택을 해서 출시하냐라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런 이제 빅데이터가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이 되는 거고, 그래서 AI가 이제 충분히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걸 인정해 주느냐 아니냐는 조금 뭐 이미 AI를 네. 통해서 발굴된 신약 개발 후보들에 대한 임상 시험들은 이미 진행되고 있어요. 이미 한 몇 년 전부터 실제로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 네. 시험을 하고 있을 만큼 그 AI로 먼저 시뮬레이션 해본 게 훨씬 더
통과율이 높습니까?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안 갔는데, 네. 근데 그 전 단계에서 훨씬 더 빠른 시간, 뭐 이전에는 한 5년이 걸렸다면 그걸 뭐 1, 2년 안에 그걸 이제 통과를 해서 바로 이제 임상 시험 단계까지 이제 가고, 그래서 확실히 많은 제약회 회사들도 본인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이제 다른 이제 스타트업들과 이제 협업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네. 그런 게 정말 현실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그 네. 두 가지가 궁금하다고 두 가지 중에 말씀드렸는데 하나. 네. 하나는 이제 그 어떻게 발견하는지 궁금했고 또 하나는 이제 각 병원마다 가면은 기계도 다 다르고 네. 이쪽 병원에서 뭐 저희는 이렇게 해서 더 뭐 잘 찍어냅니다. 뭐 이러면서 다 뭐 달라요. 근데 많이 그 A 찍어보셨어. 저는 이제 집에 아픈 사람이 있었어가지고 병원을 너무 자주 갔는데 아, 그래요? 궁금했어요. 아니 이런 게 있었으면은 그냥 대충 뭐 대충은 아니더라도 어떤 병원에서 찍었을 때 네. 다른 병원 막 전전하면서 볼 필요 없이 AI 말씀해 주셨던 그런 시스템이 소프트웨어가 돼 있다면 네. 그냥 한 번 찍어도 병원을 두 번 다시 안 가도 됐는데 아. 왜 이런 걸 이렇게 다 각 병원에서 빨리빨리 적용을 하지 않았을까? 지금 앞서서 제가 인터뷰했던 내용도 좀 보니까 메이저 병원에 좀 많이 있다라고 네. 들었는데 음. 최근 몇 년 사이에 제가 갔던 병원에는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해주셨거든요. 네. 숨기고 있나요? 아이고,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초기 단계이긴 하고요. 저희도 보면 저희가 한 지금 상업화를 시작한 지 한 3년 정도가 됐는데 네. 지금 현재 저희 AI를 쓰고 있는 이제 병원이 이제 전체로 봤을 때 한 1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3년 만에 한 10% 정도의 병원들이 저희 네. 제품을 쓰게끔 이제 이제 확장을 시킨 거고 시간이 좀 걸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의사들이 이제 진단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탑재가 돼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아마 이미 AI를 쓰고 있는데 그게 환자한테까지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의사들이 쓰는 하나의 도구이고 네. 그런 거를 하나하나 다 설명해주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자료 주셨던 것 중에서 항암제 효과 예측 AI도 네.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개인적인 얘기지만 사실 저희 오빠가 암으로 네. 세상을 아, 작년에 네. 떠나서 어떤 항암제를 써야 할지 병원에서 정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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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런 게 만약에 있었다면 네. 너무 좋았겠다라는 네. 생각을 저는 자료를 보면서 들어가지고 좀 저희가 감정이 많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사실 이제 진단 쪽도 하고 있는데 결국 치료 쪽 영역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암을 정복한다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암의 생존율을 높인다는 건데 물론 진단도 중요하죠. 그래서 조기 진단이 잘 되면 이제 암의 생존율이 높아지는 건데 치료 쪽 영역도 매우 중요합니다, 당연히. 네. 그래서 보다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치료가 됐을 때 보다 많은 환자들이 더 오래 살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암이라는 게 사실 저희가 뭐 유방암이나 뭐 폐암이나 이렇게 단순화해서 표현을 하거든요, 많이들. 그래서 이제 그냥 암이라고 하면 그냥 하나의 질병 혹은 여러 가지의 질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암이라는 병은 매우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암이 발병된 원인이나 실제로 그런 이제 생물학적인 그런 특징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치료제가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치료제를 만들었을 때 하나의 치료제로 모든 암을 다 치료할 수가 없는 그쵸. 거고 그러니까 어떤 생물학적 특징이 있는 환자들한테는 뭐 이제 항암제 A를 투약을 해야 되고 뭐 좀 다른 특징을 가진 환자들한테는 이제 B라는 이제 항암제를 투약해야 되고 같은 암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AI를 통해서 어떤 암 환자한테 어떤 치료제가 더 잘 듣는지를 예측해 주는 그런 이제 제품을 만드는 쪽도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이제 보통 의사분들이 이제 뭐 세미나를 가든지 뭐 이래서 이제 어떤 새로운 신약 나왔다 이건 이제 어떤 환자들한테 잘 맞더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정보를 이제 듣고 와서 환자들이 왔을 때 이제 임상에서 바로 이제 이렇게 적용하고 뭐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이었는데 이제는 AI가 어떤 체온에 뭐 어떤 스타일의 어떤 경로로 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이 환자에게는 이런 약을 이런 순서로 이만큼 용량을 해서 투약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더라라는 걸 빅데이터를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최종 결정은 의사가 하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지금 구체적으로는 이제 면역 항암제 네. 쪽으로 예측을 좀 하고 있고요. 여기 제가 자료 하나 자료를? 준비를 해 왔는데
말씀하시면 띄워주실 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면역항암제라는 건 이제 항암제 중에 이제 하나의 이제 분류가 되겠고요. 요즘에 워낙 이제 많은 관심을 받고 빠르게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항암제고요. 네. 이제 면역 세포들의 역할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기전이 뭐냐면 면역 항암제가 들어가면 면역 세포들을 활성화시켜서 네. 면역 세포들이 암 세포를 죽이게끔 하는 게 기본 기전입니다. 그러면 이제 면역 세포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면역 세포들이 없으면 네. 그 암 주변에 면역 세포들이 없으면 아무리 면역 항암제를 처방을 해도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효과를 받아서 네. 활성화가 돼서 암 세포를 죽일 만한 그런 세포들이 네. 없으면 효과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면역 세포들이 이제 암 세포 주변에 많이 있으면 효과가 좋은 거죠. 그래서 아주 그런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런 조직 슬라이드에서 그러니까 이런 보시면 이게 이제 빨간색이 이제 암 세포들이고 이게 이제 파란색이 이제 암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조직인데 네. 여기 안에 이제 면역 세포들이 이렇게 점점점점 보시면 이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점점점 보시면 이게 하얀색으로 살짝. 여기 파란색 점으로 돼 있는 게 네. 이제 면역 세포들이고 그래서 면역 세포들의 분포들을 AI로 이제 측정을 해서 어느 정도 많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을 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 환자는 면역 항암제에 반응이 좋을 거다, 면역 항암제 반응이 좋지 않을 거다라고 정확하게 예측해 주는 그런 제품을 만든 바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모든 암에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면역 항암제 쪽에 이제 맞는 그런 모든 암 쪽에는 다 적용이 되고요.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다양한 제약사들과 함께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저희가 실제 임상 시험을 제약사들이 이제 주도를 하는데 실제 이제 제약사들과 함께 협업을 통해서 이제 인허가를 받고 있는 그런 이제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이쪽 영역에서는 제약사들이 약을 만드는 그런 주체잖아요. 그래서 제약사들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드는 약을 우리가 얼마나 잘 이제 맞춰서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네. 제약사들은 이제 임상 시험을 성공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항암제를 개발하는 비용이 1조 원이 넘습니다. 근데 이게 다 통과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큰 비용을 들어서 투자를 했는데 이제 면역 항암제가 임상에 실패를 하면 그냥 그 돈을 다 날리는 거죠, 제약사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성공을 했을 때는 워낙 시장이 크기 때문에 대박이 나는 거고. 네, 큰 수익을 내는 거고. 네. 근데 이런 이제 검사를 통해서 어떤 환자들이 어떤 약에 잘 반응하는지를 저희가 잘 예측해주면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임상 시험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3배 넘게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약사들과 함께 협업하는 게 구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윈윈인 거죠. 저희도 같이 제약사들과 함께 해서 시장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기는 거고 네.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이제 성공 확률을 높여줌으로써 저희를 또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비즈니스가 돼서 저희는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뭔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AI를 하려면 기존에 있었던 다양한 정말 케이스들에 대한 자료가 엄청 방대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거는 뭐 정보에 대한 접근에 문제가 없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데이터가 매우 중요한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요. 네. 이제 AI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주로 저희는 이제 다양한 병원들과 같이 협업을 하고요. 그러니까 병원에는 이제 이미 과거에 네. 있었던 그런 환자들의 데이터가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병원들, 꼭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다양한 병원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쌓아서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좀 정제를 합니다. 이걸 좀 정리를 잘 해서 이게 AI한테 좀 유용할 수 있도록 잘 정제를 하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정말 이제 대규모의 데이터를 이제 쌓아서 그런 걸 기반으로 이제 개발을 합니다. 네. 되게 예민한 정보가 많을 수 있잖아요. 네. 의료 정보니까. 네. 그래서 그게 나라별로도 아마 다르죠. 되게 기준이라든지 허가 여부가 굉장히 좀 천차만별일 것 같은데. 네, 그런 이제 가이드라인들이 있고요. 네. 기준들이 있고 저희가 이제 맘대로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그렇겠죠. 저희가 이제 정식으로 이제 계약도 하고 네. 그런 가이드라인에 맞게 이제 비축별로도 다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어느 쪽이 가장 좀 유망하다고 회사 쪽에서는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런 의료용 AI 쪽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진단 이제 쪽도 있을 진단을 수 있고.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뭐 항암제나 이런 약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뭐 양쪽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의 크기만 보면 아무래도 좀 치료 쪽이 시장 크기는 더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까 네. 그 치료 쪽 이제 치료 쪽? 진단. 치료 반응을 예측해주는 약. 약 반응을 예측해주는 쪽이 좀 아무래도 시장이 좀 더 크다고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사들이 혹은 뭐 병원에서 건건이 뭐 지급을 해요? 아니면 저 그냥 월 얼마씩 뭐 이렇게 해서 갑니까? 소프트웨어 사용료. 네, 그것도 이제 다양한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저희가 진단 쪽으로 보면 저희가 주로 협업하고 있는 모델은 그러니까 이 장비 회사들과 같이 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기술을 만들었고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병원에서 쉽게 사용하게끔 하려면 이미 이제 의사들이 쓰고 있는 그런 플랫폼에 탑재가 돼야 쉽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이 PC 안에 뭐가 있으면 쉽게 사용을 하는데 뭐 별도로 뭐 따로 뭐가 있고 하면 이게 사용하는 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병원에 공통적으로 쓰이고 있는 그런 의료 장비들, 그게 엑스레이 기기가 됐든 그런 이제 판독할 때 쓰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됐든 그런 장비 회사들이랑 그 제품 안에 탑재가 돼서 같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이제 비유를 들자면 이제 그 노트북을 사시면 그 윈도우즈가 이미 깔려서 같이 그렇죠. 판매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똑같이 엑스레이 기기 안에 이제 같이 딱 탑재가 돼서 하나의 패키지로 판매가 되는 모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장비당 뭐 얼마 해서 저희가 라이센스 피를 받는 형태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아니면 어쩔 때는 말씀하셨듯이 장당으로 가금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장당으로 해서 이제 1년에 얼마 몇 장을 했으면 한 장당 얼마 해서 그러면 1년에 이제 구독료 형태로 가금을 합니다. 네. 이게 다른 AI 의료 업체와 기술적 차별이 예를 들면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은 회사가 이기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AI 기술이 확실히 뭔가 뛰어난 회사들이 또 따로 있는 겁니까? 둘 다 중요하고요. 네. 네, 그 두 가지가 사실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AI 기술력도 꽤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AI라고 하면 그냥 뭐 다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정말 차이가 크고요. 네. 마치 뭐 축구를 했을 때 뭐 EPL에 있는 축구 선수가 있고 또 다른 나라의 뭐 다른 리그에 뛰고 있는 그런 선수도 있고 같은 축구를 하지만 사실 수준이 많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기술력 차이도 매우 크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데이터의 규모나 데이터의 질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해서 정확도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정확도 싸움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확도가 높으면 뭐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고 네. 정확도가 별로 안 좋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게 뭔가 이렇게 딱 그래서 걸리적거리기만 하고 그렇죠, 사실 별로 그렇죠. 이렇게 유용하지도 않는데 혼동만 주고 뭐 네, 이러면 뭐 마치 이제 내비게이션 같은 거 자주 네, 쓰시잖아요. 내비게이션 좀 정확하게 이렇게 좀 가이드를 해주면 유용하게 쓰는 거고, 근데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막 이렇게 해주고 하면 오히려 그냥 끄는 게 낫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그렇다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혹시 이미 오래 전부터 꽤 이제 역사를 가진 예를 들면 GE라든지 아니면 IBM 같은 데가 뭐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회사들이 이제 이미 진단이라든지 아니면 뭐 치료 이쪽으로 굉장히 좀 앞서가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 회사는 또 당연히 데이터들도 훨씬 더 많이 쌓아놨을 것이고 네. 그런 회사와 경쟁을 했을 때 뭐 우리나라 국내 회사들이 충분히 뭘 해볼 만한 이런 싸움이긴 합니까? 이제 그런 장비 회사들 말씀하시는 뭐 장비도 아무래도 앞서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AI 기술도 좀 괜한 생각인가요? 저희가 이제 뭐 자주 받는 질문이긴 하고요. 네. 특히 초창기에는 또 그런 질문 많이 받았고, 지금 보면 이제 초반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의 저희가 스토리를 좀 설명을 드리면 한 5년 전만 해도 그런 장비 회사들도 다 내부적으로 AI 팀도 있고 본인들이 그냥 AI를 만들고 그랬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고 하는데 네. 이런 큰 회사들이 잘 못 만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전략이 그냥 내부에 있는 팀들은 이제 오히려 규모를 축소하고 오히려 그런 파트너십을 통해서 같이 가는 형태로 가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좀 포커스를 해서 어떤 특정 영역에 대해서 네. 이거를 깊게 파는 그런 부분은 스타트업들이 전반적으로 좀 잘하는 것 같고요. 이게 꼭 저희 영역뿐만 아니라 네네네. 그냥 모든 분야가 좀 비슷한 것 같고요. 대기업들이 사실 사실 많은 자금이 있는데 그냥 본인들이 직접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사실 보면 그렇게 잘 못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채용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실제로 네, 그런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또 제대로 좀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그냥 돈만 투입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네. 뭐 어떻게 보면 기술력도 중요하고 또 회사가 운영되는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다 중요하고 해서 그래서 저희도 사실 처음에 궁금했어요. 오히려 처음에는 저희도 오히려 그럼 저들 쟤네들이랑 우리가 잘 경쟁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모르니까. 근데 좀 해보니까 확실히 저희가 또 이렇게 비교를 했었을 때도 네. 확실히 훨씬 더 높은 성능이 나왔었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희랑도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데 네. 지희랑 저희가 협업한 지 한 2년 정도가 됐는데 협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거의 3년간의 그런 계약서 관련된 협의나 이런 것들을 진행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스타트업들과 이제 비교를 하면서 네. 어디가 더 성능이 좋은지를 이제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는데 네. 확실히 그런 본인들이 직접 만든 그런 AI랑도 좀 비교를 하고 했는데도 네네네. 저희가 정확도가 이제 월등히 좋다는 게 나와서 실제로 파트너십으로 이제 이어지고 한 건데 네. 저희가 이제 결과로 좀 설명드리는 게 제일 확실한 것 같아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분야를 다 잘하실 수는 없으시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뭐 면역 항암제 이쪽은 뭐 이 회사가 잘할 수 있고 또 항암 진단은 암 진단 같은 건 어떤 회사 잘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잘하는 회사들의 특성을 그냥 그 큰 회사들은 이렇게 제휴 형태로 이렇게 네. 제일 잘하는 회사들이랑 같이 업무 협약 맺어서 가면 된다 이렇게 이제 지금 전략이 바뀌었군요.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게 사실 그들한테 더 효율적이라고 그들도 네, 판단을 네, 해서 네, 그렇게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서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앞으로 뭐 이제 루닛도 이끌고 계시니까 관련 시장이 이렇게 성장을 좀 하게 될 것이다.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좀 그려주신다면 어떤 부분에 대한 좀 관점을 가져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현재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어떤 반복적인 행위, 그러니까 단순하고 반복적이고 그냥 시간을 좀 단축하는 그런 행위들 위주로 좀 처음에 먼저 시작은? 이제 시작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계속 영역이 좀 확대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이제 우리 자동차에서도 왜 보시면 그 지금도 보면 자동차에 이렇게 자율주행까지는 아닌데 스마트 크루즈 모드 뭐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것부터 좀 중간 차근차근 단계로. 일단은 그런 식으로 좀 시작해서 좀 그게 좀 널리 쓰이고 그러면서 영역이 좀 계속 확대가 될 것 같고요. 네. 결국에는 이제 이게 워낙 이걸 써도 안전한지 이게 써도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신뢰. 그 신뢰를 또 해야 되고 네, 그런 것도 좀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테스트도 많이 해봐야 되고 뭐 처음에는 이제 좀 작게 시작을 하고 그다음 계속 이제 커지겠죠 그런 영역이. 어쨌든 저는 이제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기본 이제 그 의료 행위의 그 기본 성격,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빅데이터를 가지고 환자들의 그런 생물학적인 특징을 파악을 해서 그에 맞는 진단과 치료를 하는 게 의료의 이제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AI는 그런 기본을 더 잘하게 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이게 언젠가는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결국에는 그렇게 될 것이다. 이후에 이제 추후에는 이게 그냥 기본으로 다 쓰이게 되는 그런 툴이 될 것 같아요. 의사들이 좀 이렇게 뭐랄까 정서적으로 조금 거부감 갖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저희는 이제 의사가 대체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의사가 대체될 것 같은데.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제 시간을 많이 쏟는 네. 영역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단순
반복적이고 이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자동화되는 그런 이런 툴로 이제 되고. 제가 네. 왜 이런 질문 드리냐면 네. 뭐 의사 대체까지는 아니고 그냥 보조해주는 도와주는 역할, 어시스트 역할 정도라고 이제 하시지만 처음에 그 제가 뭐 한두 번 아마 들었던 얘기 같은데 돈 세는 기계 나왔을 때 그때 은행에서 네. 돈 세잖아요. 돈 세는 기계로 100만 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세발 그 다음에 사람이 다시 셌어요. 실제로. 믿질 못하니까. 네, 왜냐면 이제 이 기계가 과연 100장 제대로 했을까. 그래서 이제 은행원들이 늘 셌다고. 네. 그리고 이제 딱 계산 끝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사람이 세고 기계에 한번 맡겨요. 그래서 맞으면 아 오케이 이제 맞나보다 하다가 신뢰를 100% 하는 거죠. 요즘은 이제 돈 세는 기계에 2번을 넣으시더라고요. 아, 한 번 넣고? 아니, 본인은 아예 안 세시고 그냥 한 번 넣고 다음에 나온 거 100인데 다시 한 번 넣어서 또 100 나오면 이건 이제 그냥 오케이. 믿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아마 이 기기들도 분명히 처음에는 의사들 뭐 보조해주지만 나중에는 아마 그냥 이것만 보고 있는 의사들이 늘어날 거고 이 나중에는 결과치만 보는. 이제 아마 이 기계를 의사가 보조할 것 같아요. 요렇게 의사는 얘기해 주는 사람. 그 기계는 이제 사진 찍으려고 하면 이제 야 저 의사야 요 좀 사람 좀 이렇게 돌려봐 그러면 이제 가서 사람 돌려주고 있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혹시 거기에 대한 반발, 거부감. 그 정서적인 의사들이 이제 자신들 입지가 좋아지는 거에 대한 이게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뭐 그러지는 않은 근데 모양이죠. 이제 그게 어쨌든 그 돈 세는 그거 하나만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람도 사실 하기 싫어했던 일이잖아요. 그걸 하나하나 세고 그런 네네. 게. 근데 의사 선생님들은 그 진단을 하기 싫어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진단이라는 게 그냥 그걸 분석하는 것뿐만 네. 아니라 그거를 종합적으로 이제 환자의 어떤 판단하는 증상이 있고 뭐 그런 종합적인 거를 판단을 해서 진단을 내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어떤 특정 영역에서는 이제 좀 역할이 바뀔 수는 있어도 전체적인 그런 역할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다. 오히려 환자들과의 그런 소통이나 이런 네. 것들을 오히려 더 할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어쨌든 종합적인 판단 이런 거는 또 그 AI가 또 이렇게 잘하는 영역은 아니라서 아직까지는 이제 그렇게 대체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대표님도 의사세요? 네 그렇습니다. 카이스트 나오셔가지고 또 의대도 또 가셨대요. 공부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아 그래요? 네. 아 재밌습니까 공부?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합니까?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서울탭 저기 뒤에 있네요. 서울대 나오셨더라고요. 네. 어떻게 하면 그게 공부가 이렇게 쉬울까? 팁 하나 주시고 가시죠. AI도 중요한데 지금 그래요. 여기 계신 또 분들이 보신 분들 또 자녀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카이스트 갔다 의대까지 네. 갔다고요? 두 가지 다 네. 격파하신 팁. 왜? 안 힘들어요? 공부하는 게? 근데 다시 들어갈 생각하면 다시는 들어가고 싶지 않은 네. 그런 거긴 한데. 둘 중에 뭐가 더 싫으셨습니까? 카이스트와 서울대 의대. 의대가 더 확실히 힘들었죠. 아, 그래요? 네. 좀 더. 야. 좀 더 어떤 이렇게, 면에서 힘드셨어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서? 공부 양이 그래서 많긴 많죠? 양이 훨씬 많죠. 네. 양이 훨씬 많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이제 친구들도 네. 하도 열심히 하니까 네. 심리적 압박도 많이 느끼고 뭐 그런 것들이 많았죠. 서울대 의대 두 번은 네. 가고 싶지 않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인가요? 네. 자, 하여튼 뭐 앞으로 AI, 의료용 AI, 그래서 이제 의료용 AI를 이제 아마 스타트업을 만드시고 또 이렇게 사업을 키워 나가고 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나라 의료용 AI가 뭐 제약 부분에서도 또 치료나 진단 부분에서도 세계 탑 클래스에서 정말 많은 활약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프로 TV 지난번에는 한번 그 언더스탠딩에 출연하셨었다고요? 근데 네, 그때 맞습니다. 보니까 두 손 무겁게 오셨어요. 뭐 케이크를 이렇게 준비해서 선물을 이렇게 갖고 오셔가지고, 아유 영상에서 오늘도 또 인상 깊게 아유 오늘도 그러셨겠네요. 오늘도 뭐 가져오신 것 같은데. 예, 아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네, 자 우리 저 서 대표님 네. 앞으로도 하여튼 의료용 AI 잘 되시기를 저도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옛날에는 우리는 개인 투자들이 사면 장이 빠지고 개인 투자들이 팔면은 장으로 오르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 이제 물러나야 돼요. 제 경험상 캐시가 최고입니다. 10년 있으면 엄청난 기회가 와요. 평일 600석 전석 매진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이 온라인으로 출시됐습니다. 우리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왜 자꾸 우리가 전문가가 되려고 그래요? 아파트 사고 뭐 재산 올라오고 그게 다 내 덕인 줄 알잖아. 근데 중앙은행 덕이라고. 거기서 내셔 줄 때 같이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들이마시는데 그 앞에다 대면 빨리 들어가지.
주식 부동산 투자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압축한 5시간의 강의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